자, 오늘 오프닝 멘트는 조셉 머피 박사의 영적 메시지였어요. 좋은 일을 떠올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떠올리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인생은 우리 마음이 그린 그림처럼 펼쳐진다. 네, 이 그림처럼 펼쳐진다라는 말 인상적이네요. 좋은 일을 떠올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떠올리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무척 기쁘죠. 그럼 좋은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받으면 계속 곱씹으면서 내 감정을 밑바닥으로 계속 땅을 파고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 정말 그 묵직하게 가슴에 오는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지난주 조셉 머피 박사의 책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는데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그 영성이 깃든 확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주 내내 조셉 머피 박사 그 확언을 되뇌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뭐랄까요? 뭔가 한 세기 전 태어났던 영적인 멘토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 작가의 가르침 그대로 확언을 하면서 뭔가 든든한 힘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성과금도 받고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이, 승진하면 뭐해. 일만 많아지고 뭐 위아래로 치이기만 하지 뭐. 성과금 그거 몇 푼 되겠어.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절대 일 잘해서 승진하고 성과금 받은 게 오히려 부정적인 일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인의 겸손일 수도 있겠죠. 그 겸손이 한 사람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창창한 앞길을 탁 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까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적 내 친구들의 꿈은 고작해야 경찰관, 의사, 변호사였다. 어릴 적 나의 꿈은 그런데 정말로 많았다. 그리고 나의 그 꿈의 대부분은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기에 가능했다. 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행복한 꿈을 많이 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행복한 꿈을 이루는 걸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은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행동 반경이 되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막힌 일이, 이런 기막힌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인간의 경험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겠죠. 오늘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면요, 저와 함께 2시간 함께 꿈을 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명작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입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부의 초월자 조셉 머피 박사의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 잠재의식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 건강, 부, 자아, 성취, 이것들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한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당신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이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0,000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돼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며 공경이 처한다. 그래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쓴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에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컴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도 뭐 나쁘지 않은걸요.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프러스트레이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확언하면서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지금 확언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이것을 살 돈이 없어. 이것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그는 그만두었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한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곧 마련된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 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거둘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선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제 생각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이런 걸 생각하며 마음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출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불을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뒤에 사랑과 평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요구하라.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면서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하라. 사업가, 전문직, 예술가 또는 발명가라면 차분하게 앉아서 무한한 지성이 인류에 셀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리고 가만히 내면을 관조하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이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한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겐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는 기쁨과 건강,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안다. 승진, 성공, 깨달음, 영감에 관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온전히 외부에 표출되고 무한한 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에 따라 부의 법칙을 작동시켜보라. 마음의 법칙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 네, 리차드 샌더슨이 부르는 리얼리티였습니다. 네, 이 곡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라붐 2가 있었어요. 제 같은 세대면 기억할 텐데 그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가 10대 때 나온 작품이죠. 라붐 1에 이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라붐 2라는 영화로 저는 라붐 1, 2 다 봤습니다. 라붐 1은 Your Eyes라는 곡이 주제곡이었고 라붐 2는 리차드 샌더슨의 로얄리티라는 곡이었는데 정말 그때 이 곡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 카세트 테이프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나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었고 유명하죠. 책받침에 누가 나오느냐. 그때 제 책받침은 모든 저의 책받침은 소피 마르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었고, 그 영화도 정말 지금은 내 어떤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제가 그 10대 때였으니까 그 주인공 소피 마르소의 성장기를 보면서 저 여자는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뭐 20살 때 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소피 마르소를 만나서 뭐 24살 때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거 노트 연습장에다 막 적은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던 꿈에 불과하던 그 시절 저의 꿈을 잔뜩 담은 추억이 소피 마르소였고, 그 꿈을 사랑과 함께 전달하고 음반해 준 가수가 리처드 샌더슨이라는 가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리얼리티라는 이 곡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혹은 더 자주 들을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추억에 저는 빠져들어갔어요. 그 시절 그 노래라는 게 단순히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멜로디 이상의 추억과 감정을 같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가수의 음색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품었던 생각들, 그리고 주인공 소피 마르소를 연모했던 그 연모의 정에 불타올랐던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 추억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억만금을 주고라도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는 추억 덩어리, 추억 보물 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이 곡 그리고 이 영화를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소피 마르소는 더 이상 그 하이틴물에 나오지 않고 성인 배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당신의 낮은 나의 밤보다 아름답다라는 영화였는데,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했는데 제가 그걸 나이를 속였나요?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그렇게 발라당 까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열망으로, 소피 마르소를 보겠다는 열망으로 아주 잔뜩 나이 들게, 이렇게 꾸미고 그 극장에 가서, 도남동에 있는 어떤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소피 마르소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드는데, 당신의 낮은 나의 밤보다 아름답다라는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지만 뭐 그렇게 야한 영화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좀 약간 그때 컬트 무비도 조금 유행이었었고, 프랑스 영화 자체가 이렇게 되게 쉽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약간 복잡한 그런 플롯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성인이 된 소피 마르소는 제가 생각한 어떤 그 풋풋하고 저 같은 또래의 상큼한 이웃집 소녀의 느낌이 아닌 성숙한 20대 여자의 느낌으로 영화에 출연을 해서 제가 그 이상으로 바라만 받은 그 모습과 조금 달랐던, 그리고 내 꿈에 그리던 그녀는 절대 남자 배우와 그런 장면을 찍어서는 안 돼, 그런 저만의 고집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라붐 1, 라붐 2 주제가를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설레이고, 그때 잠시 결별을 했지만 다시 그녀를 품어주기로 한 이후 여전히 짝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늙으셨겠네요. 소피 마르소 누나 지금 60이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결혼은 안 하고 아기는 있는 걸로 제가 기사는 봤는데, 어디서든지 행복하길 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꿈과 추억을 든든히 지켜주고 아름답게 포장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리처드 샌더슨, 클레이더만은 연주가죠.
자,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찾아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조셉 머피 박사의 부의 초월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세 번째 챕터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자, 이 책에서 주로 무한자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를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자족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로 정의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있는 자를 부동의 동자, 시동자로 불렀다. IM으로 문장이 시작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에 문장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제발 나에게 가난을 물려주세요. 제발 내가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재의식에게 부탁하는 꼴이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재능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투자로 돈을 잃을 걸 두려워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지 궁리할 것이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가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땐 내가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가? 나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가?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대신에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가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런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 조셉 머피, 미라클 노트. 자, 이번 챕터 불을 가져다 줄 마지막 마법의 문장 미라클 노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확언에서 자주 언급된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다. 확언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현재의식의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없애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를 현재의식에 채우는 것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마음이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과 모순된 생각이나 행동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의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네 번째 챕터입니다. 학원을 통한 시각화 기법.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성직자 헨리 윗비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과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는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 다음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해보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나를 인도하고 그 힘은 내가 갈 길을 밝게 비춘다. 원하는 대로 마련되는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다. 성공한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가? 10년이나 이 회사에 근무했는데 승진이나 연봉 상승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존과 처음 만난 날 그는 씁쓸하게 신세 한탄을 나에게 했다. 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패를 부추기는 잠재의식의 패턴이 그에게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이 그를 실패로 몰아갔다는 걸 알았다. 나는 부족해. 그러니 승진에서 항상 밀리지. 언젠간 난 직장을 잃어버릴 거고 징크스는 여전히 날 따라다니겠지.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관했다. 존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은 자책과 자기 비난이었다. 자책과 자기 비난은 활력과 열정, 에너지, 올바른 판단력을 빼앗아가서 결국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한다. 나는 부족해. 승진에서 항상 밀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잠재의식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말을 뱉은 대로 원하는 일에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가 정해진다. 잠재의식은 흙과 같아서 좋든 나쁘든 모든 종류의 씨앗을 품고 싹이 틀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유일까요? 존의 물음에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거절당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했고 무시당하는 걸 당연히 생각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신이 나서서 좋은 일이 생기지 못하게 그가 막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과거를 잊고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퇴조당한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이 드네요. 과거의 일을 그냥 묻는 것보다 과거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더 좋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 승리, 성취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고 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기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확언을 할 것이다. 존은 과거의 실망과 실패라는 마음의 짐을 미래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온종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지치고 피로해진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음의 확언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조화는 내 것입니다. 승진도 내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건설적인 사고 습관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간단한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존은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승진을 축하하면서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를 집중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의 렌즈를 아내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오늘.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고 연봉이 $10,000나 올랐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아내의 반응을 상상했다.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환하게 웃는 표정과 행복이 겨운 몸짓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영화처럼 그의 마음속에 재생되던 생생한 이미지는 일종의 삼투현상에 의해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이동했다. 몇 주 존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정신의 영화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마음이 작동하는 법을 배운 저는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정신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층을 뚫고 내부로 파고든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능력을 활성화해 소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끌어당기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이 좋게 되리라는 걸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구하는 선한 걸 받을 수 있다. 저는 명예와 인정, 승진, 연봉 인상을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고 결국 믿는 대로 됐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열정이 넘친다. 눈에서 빛이 나고 목소리 톤도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침착함이 묻어났다. 고객을 위해 마음속에 불을 그리다.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다. 그는 고객들의 재산을 늘려주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었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켰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이 정말 좋은 지식을 샀다면서 그의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을 칭찬하는 상상을 했다.
상상 속의 대화를 드라마처럼 만드는 작업을 규칙적으로 했고 그 드라마를 심리적인 믿음의 형태로 잠재의식에 심어놓았다. 일하다 쉴 때도 자산관리사는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많은 고객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주관적인 마음에 구현된 내용은 객관적인 세계에서 표현된다는 걸 알았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지가 발전한다. 정신의 영화를 자주 상영하고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자주 투영하는 습관을 들이자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는 선명해지고 일종의 습관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 내면의 영화는 밖으로 드러난다. 한 젊은 배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겐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오디션이나 카메라 테스트만 하면 온몸이 굳었다. 나는 젊은 배우에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건설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자연스레 경험으로 바뀌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 진짜라고 믿는 내용을 잠재의식에 명하면 잠재의식이 응답한다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두려워진다. 반면에 믿음과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믿음이 생긴다. 그 여배우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확언을 색인 카드에 쓰고 가지고 다녔다.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잠깐 휴식을 취할 때마다 확언에 마음을 집중했다. 3, 4일이 지나자 확언의 내용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진리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았다. 영적인 전율이 담긴 확언은 잠재의식에 서려있는 공포와 의심, 불안을 무력화했다. 그녀는 아침과 오후 그리고 밤에 5, 6분씩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 앞에 침착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크게 성공을 거둔 배우가 된 모습을 시각화하고 작가와 에이전트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우처럼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냈다. 몇 주 후 에이전트는 또 다른 카메라 테스트를 잡았다. 그 배우는 멋진 공연할 수 있다는 성공 아이디어를 믿고 열정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 후 배우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대스타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갔다. 한때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단골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10,000를 수금하지 못해 단체했다. 2년 넘게 돈 갚으라고 거래처를 재촉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거래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관계를 이어온 터라 친구를 고소하길 주저했다. 친구는 거래처를 원망했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친구는 나의 조언을 따라 이렇게 생각했다. 거래처 사장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다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매일 여러 번 조용히 앉아 $10,000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그 수표를 은행에 예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책상에 앉아서 대금을 갚은 거래처에 감사의 편지를 썼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잠재의식에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실현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열흘 후에 거래처는 $10,000가 적힌 수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지난 며칠 동안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밀린 돈을 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마음속의 이미지를 바꾸면 변화가 찾아온다. 정신 그림 기법을 실천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산페드로 출신 남성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은 실망과 실패, 우울과 환멸로 가득 차 있었다. 40세를 맞이한 해 그는 해리 게이지 박사의 마음의 기적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에게는 영화관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더 이상 수중에 돈도 없었다. 강연을 들은 후 그는 자기 자신과 내면의 힘을 믿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그는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극장 2곳을 소유하고 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가 진실로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은 내적인 동기와 진정한 신념을 알고 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마법은 한결같이 지니고 다녔던 정신 그림이었다. 잠재의식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해준다. 현대의 모든 발명품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나의 상상력은 무한한 보물창고로 음악, 그림, 문학, 발명 등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다. 재능 있고 뛰어난 건축가를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휴양소설, 공원 등을 갖춘 아름답고 현대적인 21세기 도시를 마음속에 그린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속에 짓는다. 건축업자에게 건설 계획을 전달하기 전 도시 전체를 시각화한다. 이처럼 내면에 부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외적인 부를 창출한다. 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다. 이제 도토리를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마음의 눈에 강과 개울, 시냇물이 가득한 숲이 보인다. 그 숲을 온갖 종류의 생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약 10년 전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밸리에 있는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1930년 초반 대공황이 한창일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네바다로 가던 중 애플밸리를 지나가다 땅을 사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당시 애플밸리는 사막이었다. 머지않아 이곳에 마을이 생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애플밸리로 와서 학교와 병원, 집과 회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킬 거야. 정부의 공식 땅이니까 600에이커, 73만 평입니다. 그 정도를 사보려고 해. 당시 가격은 1에이커, 1200평, 당 $2 정도였다. 현재 이 땅은 1에이커당 $400에 매매되고 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네바다로 가면서 같은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저 드러나 있는 사막을 보았을 때 그는 사막 너머에 미래에 얻을 부를 보았다. 매일 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돈이 없었고 인생의 배우자를 찾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 강사 자리를 찾고 있던 그는 건강, 부, 사랑, 성공을 키워드로 한 확언을 공책에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몇 분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떨지 상상을 했다.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같이 사는 어머니가 얘야, 네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됐구나. 엄마는 너무나 기쁘단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우리는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말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가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자연스러웠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그린 이미지는 떠나신다니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학교에서 교폰을 잡으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상을 했다. 바로 학교 교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정신의 영화를 각각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생했다. 이러한 이미지가 삼투현상에 의해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고 어둠 속에 현상되어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에 펼쳐진다는 걸 이해했다.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즐겁게 반복한 결과 그의 인생은 매일 상상한 이미지와 모습에 차츰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의 태도나 생각, 이미지, 느낌, 믿음이 생명을 얻어 건강과 부, 사랑과 표현을 풍부하게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창조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지부터 그린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집을 생각하면 마음의 눈으로 집을 볼 수 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언제나 온갖 종류의 결핍과 한계를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리고 마음은 내가 떠올리는 정신적인 이미지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얻는다. 이미지는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오른다.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서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조셉 머피, 미라클 노트.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실현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루었고 원하는 걸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이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걸 형상화해서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